자, 오늘은 판의 경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수행평가를 하기 전에 직권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배우다가 끝났었죠. 직권의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지진과 화산활동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판의 구조와 분포, 그 다음에 판 구조론, 그리고 판의 경계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우다가 끝났어요. 오늘은 세 가지 경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계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림과 잘 매치시켜서 기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세 가지 경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되냐. 자, 첫 번째로는 써줄게요, 여기다가.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경계가 어떤 경계인지 알아야 돼요. 발산형 경계 또는 수렴형 경계 이런 것들이 멀어지는 경계인지 또는 가까워지는 경계인지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각각의 경계에서 지진 또는 화산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각각의 경계에서 우리가 어떤 지형을 볼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발산형 경계예요. 자, 발산이라는 게 어떤 뜻이었어요? 네, 좀 퍼진다 또는 멀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란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개의 판이 어떻게 되는 경계였나요? 네, 멀어지는 경계였죠. 그래서 이 학습지 27쪽에 1번에 발산형 경계란 인접한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판의 경계를 우리가 발산형 경계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발산형 경계에 그림을 두 개 갖고 왔어요. 자, 이게 하나의 발산형 경계이고요. 이게 또 다른 발산형 경계입니다. 자, 우리 판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해양판이랑 대륙판. 그래서 해양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륙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다르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공통점이 있어요. 해양판의 발산형 경계든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든 이렇게 두 판이 멀어지면서 이 밑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나요? 이렇게 멀어지면서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두 판이 멀어지면서 이 맨틀에 있던 물질들이 마그마로 분출하는, 즉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게 되면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굳겠죠. 즉 암석이 됩니다. 그 말은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판이 멀어지면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그게 마그마가 굳으면서 새로운 지각, 즉 새로운 판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멀어지는 틈새로 마그마가 올라오고, 그리고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땅이 새로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까 말했다시피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둘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또 이 각각의 경계에서 어떤 지형을 볼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먼저 해양판의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령이라고 하는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계에서는 열곡대를 볼 수 있어요. 자, 해령은 뭐냐면 이렇게 바닷속에 존재하는 해저 산맥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해저 산맥, 판이 벌어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우뚝 솟아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뚝 솟아오른 판이 이렇게 산맥처럼 쭉 이어져 있는 모양, 이걸 우리가 해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산형 경계에서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에는 해령이 발달한다. 반면에 대륙판이 멀어지는 거에서는 우리가 열곡대라고 하는 지형을 볼 수 있어요. 열곡대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멀어진 골짜기를 우리가 열곡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우에서 각각 어떤 경계들이 발달을 하는지 꼭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수렴형 경계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발산형 경계가 멀어지는 판의 경계였다면 수렴형 경계는 어떤 판의 경계였나요? 네, 이렇게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 수렴하는 경계를 수렴형 경계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학습지 2번에다가 수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판의 경계를 수렴형 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렴형 경계에는 총 3가지 유형의 경계가 있어요. 자, 우리 아까 그 판을 크게 해양이랑 대륙판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양판끼리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륙판끼리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3가지 경우에서 다 좀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유형의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경우에요. 자, 이렇게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수렴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대륙판과 해양판의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 바로 저번에 배웠던 학습지 26쪽에 있는 내용인데, 대륙판과 해양판의 밀도를 우리가 비교해 볼까요? 자, 해양판과 대륙판 중에 어떤 판의 밀도가 더 커요? 네,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밀도가 큰 거랑 밀도가 작은 거랑 부딪혀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에 의해서 뭐가 밑으로 내려가요? 네, 밀도가 큰 게 밑으로 내려가고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게 위로 올라가게 되죠. 자, 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이렇게 만나서 부딪히게 되면은 해양판이, 밀도가 큰 해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대륙판은 밀도가 작아서 이렇게 해양판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섭입이라고 불러요. 섭입. 그리고 이렇게 섭입하는 지역을 섭입대라고 합니다. 섭입대. 그래서 수렴형 경계 중에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잠깐 이거를 옆에다 옮겨 놓고, 자, 이렇게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에는 해양판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면서 판이 점점 소멸하게 돼요. 자, 우리 아까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멀어지는 틈새로 마그마가 올라와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고 했죠. 자, 여기서는 해양판이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면서 점점 땅이 밑으로 소멸이 되는 경계입니다. 비교가 되죠? 발산형은 판이 만들어지는 거고 수렴형은 점점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면서 판이 소멸되면서 무엇을 형성하냐면 섭입대를 형성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이렇게 밀도가 큰 판이 아래로 들어가는 현상을 섭입된다라고 했고, 이러한 지역을 우리가 섭입대라고 했죠. 자, 그리고 섭입대 말고 또 어떤 지형들이 발달을 하냐면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 이런 지형들이 발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해구는 뭐냐면 이렇게 두 판이 만났을 때 수렴을 할 때 이 경계를 우리가 해구라고 해요. 이 경계를 해구라고 하고, 그리고 호상열도는 뭐냐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해양판이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면서 이쪽에 지각이 점점 녹아요.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도 높아지면서 여기 있는 지각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어서 이렇게 화산 분출이 일어나게 되면서 굳어가지고 형성된 화산섬들이 활의 모양으로 길게 늘어선 것을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해요.
우리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마그마가 바닷속에서 분출을 해가지고 활 모양으로 섬이 늘어선 것을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일본을 열도라고 부르잖아요. 일본 열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산섬이 활 모양으로 발달한 것을 호상열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섭입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호상열도가 발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대륙판 쪽에서는 육지가 살짝 이렇게 솟아오르게 돼요. 이걸 우리가 습곡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에서는 섭입대가 형성이 되어서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과 같은 지형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을 볼게요.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경우에는 방금 전에 살펴봤던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랑 비슷해요.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경우에는 둘 다 해양판이니까 좀 어떤 게 밀도가 더 크다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지구에는 이렇게 수많은 해양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해양판들이 밀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어떤 한 해양판이 다른 해양판보다 밀도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해양판이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해양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섭입대가 마찬가지로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에서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다른 판의 아래로 섭입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섭입대가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구, 호상열도 이런 지형들이 발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까 말했던 이 습곡산맥 같은 경우에는 대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습곡산맥을 보기는 힘들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자,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 해양판과 해양판은 한 판이 서입한다고 했죠. 자, 근데 대륙판끼리 만났을 때는 두 판이 밀도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충돌을 하고 어떤 하나가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충돌을 해서 솟아올라서 습곡산맥을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이 경우에는 두 판이 충돌하여서 섭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을 하여서 습곡산맥이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이 경우에 지진은 발생을 하지만 화산활동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보존형 경계도 있었죠. 자,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어떻게 되는 경계였어요? 두 판이 어떻게 되는 경계였냐면 이렇게 되는 경계였죠. 자, 서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두 판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는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 판이 이렇게 어긋날 때 이 사이 여기를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존형 경계에서는 지층이 끊어지는 지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을 변환단층이라고 합니다. 단층이라는 게 뭔지는 알죠? 지층이 끊어진 거를 단층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존형 경계에서 볼 수 있는 단층을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 아까 발산형 경계나 또는 섭입되는 경계 같은 경우에는 판이 생성이 되거나 소멸이 되었죠. 자, 근데 보존형 경계에서는 판이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보존이 되는 경계라고 해서
보존형 경계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보존형 경계에서는 지진은 발생하지만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계의 특징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리 학습지 27쪽에 있던 그림. 자, 이 그림을 다시 보면은 발산형, 보존형, 수렴형 경계의 지형들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발산형 경계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경계, 그래서 해령, 열곡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었고,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섭입대가 생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구, 습곡산맥, 호상열도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존형 경계라고 하죠. 이 판이 이쪽으로 가고 이건 이쪽으로 가고 이 판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 때 이 부분이 지금 어긋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를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그래서 이 세 가지 경계를 그림과 잘 연결지어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내용, 지진이랑 화산 어떤 경계인지, 그리고 어떤 지형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로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하면 좋거든요. 한번 표를 다시 한번 채우면서 다시 한번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각각의 경계에서 지진이 일어났었는지 여부. 발산형에서 지진 일어났죠. 수렴형에서도 세 가지 다 일어났어요. 보존형 경계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죠. 자, 근데 화산은 좀 달랐죠. 발산형 경계랑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그리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는 화산 활동이 일어났지만 대륙판끼리 만났을 때는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었죠. 반면에 보존형 경계에서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랑 화산의 발생 여부를 이렇게 표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각각의 경계에서의 지형, 발산형 경계에서 어떤 지형들이 나타났나요? 해양판이 발산할 때는 해령이 발달했죠. 반면에 대륙판이 멀어졌을 때는 열곡대가 발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 또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는 공통적으로 섭입대라고 하는 지역이 생성될 수 있었죠. 그리고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경우에는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 이런 지형들이 발달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에 만나는 수렴형 경계에서는 해구와 호상열도가 발달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는 습곡산맥이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에서는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지형이 생성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의 경계에 대한 특징을 표로 정리해두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형이 있죠. 여기는 교과서 130쪽과 131쪽을 참고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히말라야 산맥, 동아프리카 열곡대, 일본 해구, 사안드레아스 단층, 아이슬란드 열곡대, 안데스 산맥 이런 지형들이 어떻게 형성이 된 지형들이고, 그리고 어떤 경계인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일일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자, 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에서 판의 화살표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판의 경계의 특징에 관한 내용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1번이 히말라야 산맥이고 무슨 판과 무슨 판이 만나서 이런 걸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판이 서로 가까워지니까 수렴형 경계구나,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으니까 습곡산맥이 발달을 하겠고,
그리고 뭐 지진이 일어나는지 어선활동이 일어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꺼내서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1번의 히말라야 산맥, 정말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너무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거. 그다음에 2번, 여기는 보니까 대륙판이 멀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죠. 여기는 이 지역은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해요. 그리고 3번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의 옆나라 일본이죠. 자, 일본은 이렇게 어떤 경계예요? 수려면 경계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일본 해구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진과 산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산안드레아스 단층이에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보존형 경계, 변환단층이 나타나는 보존형 경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여기는 보니까 육지가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아이슬란드 열곡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6번은 보니까 이렇게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서 대륙판 쪽에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맥이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번부터 6번까지를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판의 경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단서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는지 유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형까지 알아보았고요. 밑에 있는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굳이 또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습지 28쪽까지 내용들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예요. 알겠죠? 쪽수로는 지난번보다 좀 많은데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큰 고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시험의 점수가 좀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시험 문제를 좀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지난번보다는 좋은 점수를 받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시간이 남았는데 4반을 제외하고는 다음 시간에 아마 시험 범위 내용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4반은 우리 앞에 안 배웠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시험 범위 내용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시험 범위 내용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